이번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담 방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그에 앞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단기적 접근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단 몇 번의 치료 회기에만 참석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개입법이 실제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상담에는 동기 향상 치료, 또 사례 관리와 자조 매뉴얼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단기적 중재는 동기 강화 상담이 주가 되어서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는 대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정기적인 또 간단한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럼 대표적인 단기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 동기 향상 치료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담 방법은 동기 강화 상담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단 4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처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가 단주 계획을 세워서 그냥 실천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중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정부 기관인 NIAAA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인지행동 치료나 12단계 촉진 치료 프로그램인 AA와 비슷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동기 향상 치료의 회기별 개입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회기에서는 음주 문제 평가 결과를 동기 강화 상담 방식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 후에 내담자와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협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회기는 첫 회기를 하고 한 1, 2주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요. 첫 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실천 행동을 처방합니다. 그때 내담자가 걱정하는 이유들을 탐색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피드백해 준 이후에 합의된 계획을 다시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첫 회기가 끝나고 각각 한 6주 또 12주 후가 지난 후에 이제 세 번째 회기와 네 번째 회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두 회기에서는 초기 두 회기에서 시작됐던 동기 강화 과정을 더 증폭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전 회기에서처럼 기술 훈련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처방하지는 않죠. 물론 이 회기들에서는 지난 회기 이후로 발생했던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난 회기에서 성취했던 것들을 검토하면서 각각 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진척을 다시 검토하고 이 동기를 새롭게 하면서 다시 약속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었다고 해서 양가 감정이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고 변화의 약속이 완전하게 견고해졌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기로 이 상담회기는 종결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검토할 이 알코올 중독 상담 방법은 동기 강화 상담입니다. 사실 동기 강화 상담은 중독 중에서도 이 알코올 중독에 특화되어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상담 방법을 개발한 윌리엄 밀러 교수가 뉴멕시코 대학 알코올 연구소장을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을 중재할 때 동기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렇게 발전시킨 거기 때문입니다. 6주차에 배우셨던 것처럼 동기 강화 상담은 공감으로 탐색하고 정보를 나누고 또 협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불일치감을 조성하고 중독자의 저항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그런 점들을 공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 인정, 반영적 경청, 요약과 같은 기본 기법 외에도 이 동기 강화 상담의 전략은 두 문자 프레임스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피드백, 책임감, 조언, 메뉴, 공감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또 메뉴란 것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로 밥상을 잘 차려줘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변화 단계에 따른 알코올 중독 상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전 단계에서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의 해악과
단주의 유익을 깨닫게 하고 또 변화의 동기를 가지게 해야겠죠. 그리고 고려 단계에서는 중독자의 양가 감정을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탐색한 이후에 변화를 결심하게 합니다. 음주를 계속하는 것과 또 절주에서 변화한 것의 이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이 결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 단계는 이 금주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쯤 되었어도 양가 감정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주와 관련해서 이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수준을 또 평가해야 되죠. 또한 이 절주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예측해야 하고 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 금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인데요. 사실 혼자서 몰래 금주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상담이나 외래 치료를 받으면서 이 AA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는 것도 좋고요. 이 단계에서 계획했던 전략을 실행하다 보면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도 되는데요. 이 대처 전략의 문제점을 또 알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서 실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금주 생활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금주 유지 단계라고 하면 이 금주를 시작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중독 행동의 변화는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알코올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예전의 중독 패턴으로 돌아갈 위험은 점점 약해지기는 하죠. 상담자는 중독자가 그런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발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발하는 수도 있죠. 재발도 한 단계로 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발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변화하는 과정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음주 행동이 재발하게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유지 단계에 있는 내담자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재발 방지 기술을 철저히 익히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상담 방법 중에는 자기 조절 훈련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독자가 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전략들을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에는 목표 설정, 자기 관찰, 음주량 관리, 또 보상을 주는 것, 대안적 대처 기술을 학습하는 것들과 같은 이 행동치료 기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요령으로는 이런 전략들을 한 번에 하나씩 적용하고 각 회기 간에 실천할 수도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행동 계약을 한 이후에 이 행동 목표를 이루게 되면 보상을 줘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표에는 문제성 음주의 기저에 있는 신념과 또 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지치료 기법들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재발 방지 전략과 또 분노 관리 전략 같은 경우들도 포함되면 좋죠. 다음에 살펴볼 알코올 중독 상담 방법으로는 대처 기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금주하면서 생활에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또 음주가 또 재발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접근을 할 때는 음주 행동 그 자체보다 이 알코올 때문에 생긴 생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사회성 기술, 즉 대인관계 기술 훈련입니다. 니코틴 중독 상담에서와 같이 알코올 중독 상담에서도 이 혐오 치료 기법을 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을 중지할 때 혐오 치료는 이 음주 행동과 이완이나 쾌감 간의 연결을 끊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음주가 주는 이 보상을 불쾌한 반응으로 대처하는 거죠. 이 고전적 조건화 과정을 통해서 술병, 술냄새, 술맛 또는 음주에 대한 생각과 부정적인 혐오 반응을 짝지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와 구토약물 아니면 음주와 이 전기 충격을 조건화 과정을 통해서 연합해서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에 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절피람, 이 다이절피람을 이용한 약물 치료인데요. 사실 이 약물 처치는 혐오 치료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절피람을 일정량 복용하면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아주 불쾌한 반응이 유발됩니다.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런 반응이 유발되는데요. 술을 정말 잘 먹어서 또 얼굴도 빨개지도 않고 정말 잘 먹는 사람들도 이 약을 먹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굉장히 아파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호흡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구역질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구토도 또 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 약물을 섭취하면 술이 센 사람도 아주 술 못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독자가 순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중독자의 동기화가 필수적인 것이고 또 다른 중재와 함께 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치료에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족의 강요에 의해서 이 약물을 처방받으면 처음에는 실제 복용하다가 술이 너무 먹고 싶게 되면 얼마간 약을 먹는 척하고 이제 약은 실제 먹지 않죠.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난 이후에 나중에 밖에 나가서 몰래 술을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알코올 중독에 다른 약물도 처방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 날트렉손 아니면 아캄프로세이트를 처방합니다. 이런 약물도 알코올 의존을 치료하는 데 꽤 효과적인 보조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항갈망제입니다. 그래서 음주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키고 음주를 했을 때 주는 보상을 약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술을 마셔도 이전보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지역사회 중재 방법과 또 집단 차원에서의 중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강화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질 남용에 대한 포괄적인 행동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음주 행동을 부추기거나 또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접근법입니다. 금주했을 때 주위로부터 유익을 얻게 된다면 금주 생활을 계속하게 될 테니까요. 술을 마시지 않는 이 금주가 더 좋은 보상을 주는 환경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또 이 중요한 이 지역사회 강화 접근법입니다. 변화 대상에는 또 이 가족, 친구, 직장, 아니면 학교, 교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소개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중재 방식으로 유명한 것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죠.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또 권장되고 있고요.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기대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금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한 강좌를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이 정도 소개하는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중독이기 때문에 따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